그야말로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영화 친구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 영화의 실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심 한복판, 조직 폭력배들의 난투극이 포착됐습니다. 얼마요? 자세한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허. 부산 해운대의 한 주점입니다. 건장한 두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이고 있고 그 주변을 또 다른 남성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안 말리네요. 네, 그냥 친구들의 장난이 아닌 진짜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 폭력배들의 패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허허. 그러다가 한쪽이 이제 상대가 차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도 4차로 광안대교에서 추격전까지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 급기야 뒷차가 앞차를 추월해 도로 한복판에서 막아 세우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 차량에서 내린 조직폭력배들은 네. 흉기까지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허. 이들은 다름 아닌 30년째 경쟁 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보고 있는 저희가 정말 섬뜩 진짜 오싹합니다. 진짜 범죄 영화 한 장면 같아요, 허준 변호사님. 영화를 봐도 무서운데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로 굉장히 알려졌던 이 칠성파와 신 20세기파라고 해요. 그래요? 부산에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어떤 조직 폭력배고요. 허허. 30년째 서로 경쟁 관계로 앙숙인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조직원들이 서로 이제 패싸움을 벌인 건데요. 네. 이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수적 싸움에서 일단 칠성파 조직원들이 좀 밀려났었대요. 아하.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광안대교까지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을 따라가서 차량을 막고 흉기로 위협하고 서로 이제 싸움을 벌였던 세상에.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요, 싸움이 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서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보복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어머. 그 장면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인데요. 8명 조직원들이 지금 보입니다. 야구 방망이 사용해서 상대 조직원 2명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처 끝까지 또 보여드리기는 너무 잔인한 장면입니다. 아우. 남성들 우르르 달려나는데 저기서 또 90도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바로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 정말 조직 폭력배 영화 보는 것 같죠? 네. 그러고는 곧바로 싸움에 또 합류를 하는데요. 저번 싸움에 또 보복을 해보자 이번에는 거꾸로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을 남의 장례식장에서 폭행을 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이름만 들어도요. 무시무시합니다. 칠성파와 뭐라고요? 신 20세기파요? 아니 진짜 보복 폭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이 세력 다툼이 30여 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의 발단은 시간을 조금 돌려서 작년 5월 7일로 가야 합니다. 어허. 해운대에서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소위 얘기하는 신 20세기파의 A씨, 25살이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리고 칠성파의 B씨. 생일 파티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거기서 시비가 벌어지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자리에 신 20세기파는 동료가 있었는데 저 칠성파 B 씨는 혼자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좀 공격을 당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일도 정말 영화 같은 것이 네. 이 B 씨가 본인의 칠성파 조직원들을 데리고 함께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다시금 싸움이 벌어졌죠. 네. 근데 이 폭력과 복수의 수레바퀴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아하. 일주일 뒤에 다시 해운대 시간이 넘어서 이제는 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5월 15일에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당사자였던 B 씨는 없었지만 그 칠성파 조직 2명을 신 20세기파가 가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세상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네. 또 이후에 10월 17일에도 부산 최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서면에서 또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하. 이수정 교수님. 네. 야, 이게 지금 2022년에는 이런 게 그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고 그냥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버젓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참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벌어져야 될 일인지 참 좀 의문이 듭니다. 뭐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저런 패싸움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뭐 지난 한 뭐 2년 이상 코로나 시기여서 사실 대면 접촉이 많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보다는 온라인 범죄로 거의 모든 범죄가 다 이제 어떤 진화가 되는 와중에 그야말로 이 신 20세기 파더라고요. 지금 21세기인데 여전히 20세기 짓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지간 뭐 아주 그 옛날 향수가 느껴지게 하는 이런 장면이다. 물론 뭐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고 뭐 철저히 검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저기에 왜 지금 경찰이 없는 지금 지역이 저게 지금 대도시라는 곳인데 광안대교를 저렇게 달려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게 그러네요. 사방에 CCTV가 있는데 저게 제지가 안 되는 게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예리한 걸 짚어주셨어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인데 저렇게 패싸움이 벌어질도록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을 안 한다고요? 그것 또한 믿기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가만있어. 고생했다. 그 양대 조폭이 긴장관계, 대립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소한 시비가 있더라도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 이어지고. 그러면 그렇죠. 최진만 교수님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동안 고군분투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타진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완벽하게 됐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 보면 숫자가 많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추적을 했고요. 네. 추적해서 찾은 사람이 2개 폭력조직원 73명, 73명을 검거를 했고 그중에서 범행에 적극 주도한 사람 24명을 구속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로 보니까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검거된 사람들이 신규 폭력 조직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소위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조직 폭력배 그 서클 안에서.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0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있는 긴장관계를 형성해왔고 두 조직이 서로 그냥 싸우면서 세력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 엮여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물론 뭐 73명이나 검거를 했고 이 중에 24명이 구속이 됐지만 완전히 일망타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이해관계자들을 찾아내서 구속이나 아니면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보복 폭행 조직 간의 패싸움을 벌일 때 주변에 앞서 장례식장에서도 사람으로 살찌십니까? 그런 일을 벌일 때 주변에 계시던 시민들도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정말 전 조폭들은요, 이 땅에서 뿌리 뽑힐 때까지 경찰분들이 정말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